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2월 5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 그러니까 오늘 밤이 지나 내일 새벽 1시에는 일본, 4시에는 우리가 브라질과 월드컵 8강으로 진출하는 아주 4년 동안 기다리는 이 국민적 기대의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12월 2일에 저는 제가 다니는 어떤 그 배움의 모임이 있습니다. 지니어스 테이블, 말하자면 어떤 천재들을 가르치는 그 학습하는 곳에서 한 30명이 모여 이제 강의를 듣는데, 전에 아마 월간조선, 아니 주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조성관 작가께서, 그러니까 천재들에 대한 교육, 그분은 여러분들 아마 아시다시피 한 9권 이상의 각 나라의 세계적인 천재들에 대한 책을 출판하신 분입니다. 그런 작가가 그야말로 각 문화 혹은 이 예술, 아마 정치적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천재에 대한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모임인데, 금년 그러니까 초부터 저희들은 한 30명씩 아마 전반기, 후반기, 즉 1차, 2차 강의를 이제 며칠 있으면 다 마칠 예정입니다. 그 모임에서 지난 여름 초에 한 10여 명이 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관람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이제 그 못 가신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갔다 온 평이 너무 좋아서 또 갔으면 좋겠다 해서 소위 앵콜 강연이 아니라 제가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 관람을 그저께 했습니다. 12월 2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관계자의 도움으로 안내를 받으면서 저희들도 이번에도 한 15명 정도가 가서 축구장을, 월드컵 경기장을 관람을 했습니다. 마침 때마침 그날 밤에, 그날 이른 새벽 자정을 넘어서 한국의 포르투갈과 경기가 있기 직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관람하는 사람들이 또 월드컵 시즌에 그런 중요한 시합을 앞둔 날 이 월드컵 경기장을 보게 되어서 다들 기뻐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제가 늘 하는 말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축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축구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한겨울에도 갔을 때 그 안에 2층에 있는 쇼핑몰, 극장 이런 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뭐 축구장이다 하는 인상을 가진 분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리셉션 홀이라든지 뭐 심지어 일행 중에서는 전직 장관 지내셨던 분은 뭐 이런 코멘트도 하셨습니다. 여기는 그냥 리셉션 룸이나 뭐 이런 명칭을 쓰지 말고 그냥 유춘수 홀이라고 했으면 어떻겠냐는 아주 고마운 제안까지 제가 받았었는데, 그 이외에 이제 VIP실 혹은 그 위에 스카이 박스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 관객석 위에 바로 3층 부분에 여러 이제 회사에서 호텔 방 같은 방을 빌려서 거기서 한 10여 개 좌석이 따로 되어 있는 뭐 그런 스카이박스도 샘플로 구경을 하고, 특히 이제 여러 곳을 봤는데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날 오시는 일행분 중에 15명 중에 어떤 분이 그날 밤에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태극기를, 큰 태극기 2장을 갖고 오시고 즐거운 어떤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제가 늘 뭐 자랑스러워하는, 제가
아마 그러면 초인가 여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유튜브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 VIP석 밑에 프레스 그냥 기자석 바로 아래 첫 번째 좌석에 제 건축사 류춘수 기념석 한자로도 써놓고 거기 영어로도 아키텍트 류춘수 시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도 영광스러운 이 좌석 D-14-10번 좌석에 혹시 언제 여러분들 월드컵 경기장에 가시면은 한번 봐주시면 개인적인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일행들은 겨울철에 그러니까 잔디를 밟지 못하고 또 특히 겨울철 보호를 위해서 이 비닐 시트를 쭉 깔아준 곳에서 아까 보셨던 그 어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들어가면 바로 제 전시 그러니까 건축사 류춘수 전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는 이제 월드컵 경기장의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공모전 당시 초기 스케치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그린 모든 스케치들이 거기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막 그걸 다들 설명들을 하니까 너무들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는 저 사진 중에 유명한 조갑재 언론인도 보이고 전직 환경부 장관 하셨던 이규영 선생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참석하셨는데 저는 이날 그날 밤에 있었던 그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제가 감히 2대0으로 이길 거라면서 미리 술잔을 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이제 우리 응원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사실은 그 하루 지난 12월 3일 자정을 지난 말이죠. 그 새벽에 그 풍경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7명 이상의 어떤 말하자면 이 포르투갈 선수들 사이에서 이 황희찬 선수에게 골을 늦게 어시스트하는 아마 월드컵 역사상 길이 남을 극적인 이 장면을 그날 밤에 보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한 사람을 두고 여기에 7명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마 월드컵 역사에 이런 장면을 기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골키퍼를 제외한 10명, 그 중에 풀백 한두 사람 제외하면 사실상 이 포르투갈 선수 거의 전원이 한 사람의 선수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극적인 장면은 월드컵 역사에 물론 우리 한국 건축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한국 이 축구 역사에 이런 장면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도 이 기적적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이 사진을 제 파일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선 H조 리그를 3번 경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똑같은 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이 경기장 이름이 Education City Stadium인데 문자 그대로 교육도시 경기장이라는 뜻인데 약 4만 5천 정도의 그리 크지 않는 경기장인데 이것이 이제 문자 그대로 교육도시 즉 대학이 많은 주변 환경 속에 있는 스테디움이 돼서 이걸 아마 이 월드컵 이번 행사가 끝나면은 이걸 갖다가 4만 5천석 규모를 2만 5천석 규모로 줄인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장 전체 외관을 이렇게 다 줄여서 25,000석으로 줄일 수는 없을 거고, 보시다시피 이 내부에 이 의자들, 내부에 이 스탠드 하부 의자들과 혼다 일부 아무 사무 여기까지라도 관람석 20,000석 정도를 이렇게 이제 제거하고, 아마 거기다가 이 축구를 할 때는 당연히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되었지만은, 그렇게 관객 수를 줄이면서 이 주변 공간은 아마 이 트랙이 있는 400m 트랙이 있는 일반적인 종합운동장으로 형태를 바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디케이츠 시티 호텔의 시티 스테디움은 결국 개념적으로 한 도시에 거의 뭐 카타르나 거의 가까운 곳에 8개의 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다소 낭비지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건축가의 아이디어인지 어떤 국가 당국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결국은 여기 대학가에 있는 이 경기장은 축구 전용 경기장이 아닌 아마 종합 경기장, 육상 경기를 할 수 있는 종합 경기장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또 이 사용 빈도, 그러니까 경기 이후의 활용, 영어로 뭐라 하더라, 포스트 게임 유즈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이 경기장을 다시 종합운동장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 밤이 되겠습니다. 6일 새벽, 12월 6일 새벽 0시부터는 일본 팀이, 그리고 우리는 세계 최강 공식적으로 피파 랭킹 1위인 브라질과의 시합을 바로 보이는 이 경기장에서 하게 됩니다. 이 경기장의 이름은 특별해서 이 974 스테디움입니다. 974 스테디움 이름으로 되는 것은 저도 자료에서 봤습니다만, 뜻밖에도 이거는 우리나라는 국가 전화번호가 82 아닙니까? 일본은 81이고, 근데 이 카타르는 974, 974가 카타르 국가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974 스테디움으로 했는데, 이 이름도 독특하지만은 이 경기장 건축이 보시다시피 마치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어떤 스틸 프레임에다가 쭉 꽂아 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모습이 전부 철골로 되어가 있는 이것은 실제로 아주 용이하게 해체해 버릴 수 있도록 미리 고려한 경기장입니다. 즉, 경기장 건물이 고정돼서 이 사후 활용이 많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경기장은 완전히 해체 혹은 이동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 스페인 건축가의 펜윅 이리베린이라고 하는 분이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보면은 이 안에 974 박스 프레임 안에 이게 컨테이너 박스도 974, 974, 약 1000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갖고 이 안에 조립을 해서 집어넣었답니다. 저는 그걸 어떤 방법으로 건축적으로 해결했는지는 자세히 도움이 잘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부품들이 저기 컨테이너 박스 이걸 그다음에 자석은 40,000개, 그다음에 뭐 깃발 몇 개,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어떤 벤치 몇 개, 뭐 이렇게 해서 이 부품들 다 해체했을 때 모든 부품들이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제 경기장 하나 짓는데 많은 돈이 드니까 이웃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도시에서 경기장이 필요할 경우에 이걸 다시 옮겨서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임대도 가능하도록 아마 획기적인 컨셉, 새로운 축구장 개념으로 설계를 한 것인데, 바로 이 974 스테디움에서 바로 여기에서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한국과 브라질의 아주 역사적인 시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합에 앞서서
최근에 좀 황당한, 뭐 이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라질 선수들이 다들 번져가지고 또 당국에 그 PCR 검사를 브라질 측에서 숨기고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마 피파에서 뭐 브라질을 말하자면 이번에서 선거가 아니라 시합을 박탈한다는 좀 황당한 SNS를 제가 어제 받았었는데, 저는 이걸 어떤 사람 뭐 횡재다, 맞죠, 뭐 대박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런 어떤 불상사가 없이 정정당당하게 우리 한국 선수들이 이 브라질을 깨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승리한 다음에 아마 대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스페인을 깨고인가, 그때 전부 슬라이딩 하던, 이 잔디밭에 슬라이딩 하던 그 기념으로, 그 똑같은 방법으로 지난번 이듀케이션 시티 스테디움에서 우리나라가 이 포르투갈을 이긴 다음에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내일 새벽에 브라질을 깨고 이런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그 브라질이 어떤 이 PCR 검사를 받지 않아서 자격 박탈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낭보가 아니라 좀 너무도 슬프고 이 불행한 소식입니다. 반드시 브라질이 정상적으로 참여해서 또 한국과 당당한 이 시합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월드컵을 계기로 제가 거의 2달 가까이 하지 못했던 제 유튜브 방송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달 주기는 물론 내년부터 더 열심히 스포츠에 대한 얘기뿐 아니라 뭐 모든 문화적인 혹은 국토 혹은 이 도시 이런 환경에 대한 제 의견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로 배우면서 나누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